수성고등학교 2학년 이과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는 분자의 질량과 몰에 관해서 몇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지 15페이지 그리고 교과서 3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5페이지, 16, 17페이지 학습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우리가 화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의 양적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화학 반응식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 내용을 보시면요, 화학 반응은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며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반응물, 생성물, 전체 물질의 양 변화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 만들기입니다. 자, 1단계.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화학식 다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물이면 뭡니까? H2O. 이산화탄소는 뭡니까? CO2. 그렇죠? 그 다음에 수소는 H2. 이런 것을 우리가 화학식입니다.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낸다. 이게 1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단계. 이런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물은 어디에다가 왼쪽에, 생성물은 오른쪽에다가 나타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3단계.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4단계. 물질의 상태를 표시할 경우 가로 안에 정해진 기호를 써서 표시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물질의 상태는 어떻게 표시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상태 표시. 그렇죠? 만약에 물질의 상태가 고체다. 그러면 가로치고 이렇게 S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물질의 상태가 고체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치고 L 표시를 하게 되겠죠. 물질의 상태가 기체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치고 우리가 G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물질의 상태가 수용액이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치고 AQ로서 우리가 물질의 상태를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봤던 화학 반응식 만들기 4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습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에탄올이 연소하여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 보자입니다. 자, 에탄올이 연소하여. 연소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산소하고 반응하여. 여기까지가 무슨 물이 되겠습니까? 반응물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 생성되었습니까?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었죠. 우리가 화학 반응식 만들기 두 번째 단계를 보시면요.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물은 어디에다가 왼쪽에, 생성물은 어느 쪽에, 오른쪽에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에탄올 C2H5OH라는 우리가 화학식을 쓸 수 있겠죠. 연소하여, 산소와 반응하여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를 긋고요.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씁니다. 뭐 있습니까?
O2 플러스 뭡니까? H2O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3단계. 무슨 내용입니까? 반응 전후에 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반응물과 이쪽에 있는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맞도록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탄소가 지금 몇 개 있나요? 탄소가 지금 2개 있죠, 그렇죠? 2개. 여기 몇 개 있습니까? 1개 있죠. 그래서 앞에 이렇게 2자를 써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수소의 개수를 보겠습니다. 5개, 1개니까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죠, 그렇죠? 우측에는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수소 원자가 2개 있죠, 그렇죠? 앞에 이렇게 3자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소의 개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여기에 둘. 즉 O는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고 생성물의 산소는 4개. 더하기 몇 개 있습니까? 3개가 있죠, 그렇죠? 얘네들의 개수가 같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뭘 써주면 되겠습니까? 3자를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산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6개, 1개, 몇 개? 7개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수를 맞춰봤습니다. 마지막 4단계. 물질의 상태를 표시할 경우 가로 안에 정해진 기호를 써서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물질의 상태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에탄올은 뭔가요? 액체는 이렇게 표시하죠, 그렇죠? L. 산소는 뭡니까? 기체죠, 그렇죠? 기체. 이산화탄소 뭡니까? 기체. 물은 뭐겠습니까? 액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확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오늘의 과제로 하겠습니다. 과제. 이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 확인 문제를 풀어보시고 우리가 비밀 댓글로 우리가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화학 반응과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화학 반응식과 질량 보존의 법칙이요. 자, 화학 반응식에서 화살표의 왼쪽과 오른쪽에 존재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는 같으므로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의 종류도 그대로 있고 수도 같다는 얘기는 바로 뭐겠습니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어떻다? 같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법칙이 바로 무슨 법칙이라고요?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자, 우리가 위에서 봤던 식을 보면요. 여기 있는 원자량의 합은 이쪽에 있는 원자량의 합과 어떻다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원자량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과 질량 보존의 법칙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학습지 16페이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그리고 교과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에서 물질의 양적 관계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어렵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화학에서 뭐를 알아야지만 뭘 안다 그랬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적 관계 문제를 풀어야 우리는 몇 등급이다?
1등급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내용이 어렵습니다. 글쎄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수능 문제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굉장히 문제가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교과서의 내용 가지고 기초를 다지고 여러분들은 그 다져진 기초 속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양적 관계를 해결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화학 반응식이겠습니다. 메테인이 연소하면은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화학 반응식의 분자 모형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화학 반응식 속에 담겨져 있는 숨은 비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응식의 개수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화학 반응식 보시면요, 이 앞에는 일자가 생략된 겁니다. 1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2가 있고요, 여기도 1이 생략됐습니다. 이 앞에가 2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있는 1, 여기 있는 2, 여기 있는 1, 여기 있는 2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개수비입니다. 개수비.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는 1, 2, 1, 2라고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몰수. 즉 메테인의 몰수는 몇 몰? 1몰. 산소의 몰수는 몇 몰? 2몰. 이산화탄소는 몇 몰? 1몰. 물은 몇 몰? 2몰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 2, 1, 2라는 우리가 몰수를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말이 성립되냐면요, 개수비 이크로 무슨 비다? 몰수비다. 그렇죠? 개수비 이크로 몰수비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량을 한번 볼게요. 질량. 자, 메테인 C 더하기 4개 H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탄소 원자량 얼마입니까? 12. 수소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 나오겠습니까? 얼마 나옵니까? 16. 그렇죠? 메테인의 질량은 16입니다. 그 다음에 4개의 5가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O2니까 따라서 4 곱하기 16 얼마의 값이 나오겠습니까? 64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CO2 C 더하기 2개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 더하기 2 곱하기 16이 되겠죠. 그렇죠? 이 값은 얼마 나오겠습니까? 44라는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EH2 계산해 보시면요, 얘는 36이 나옵니다. 즉 이 화학 반응식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메테인 16g과 산소 64g이 반응하면은 이산화탄소 몇 그램? 44g과 물 분자 몇 그램? 36g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를 바로 화학 반응식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질량 보존의 법칙 봤죠? 그렇죠? 자, 16 더하기 64 한 값 하고요, 요거 두 개, 44 더하기 36 한 값은 어떻습니까? 같죠? 그렇죠? 여기 값이 얼마입니까? 80. 얼마입니까? 80. 바로 무슨 법칙이 우리가 성립했습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설명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기체의 부피를 보겠습니다. 0도씨 1, 2기압이네요. 우리가 0도씨 1, 2기압일 때 1몰의 부피는 얼마입니까?
22.4리터가 되겠죠. 그렇죠? 22.4리터. 따라서 메테인 몰수 몇 몰입니까? 1몰. 얘는 얼마입니까? 22.4리터. 몇 몰입니까? 2몰이죠. 그렇죠? 2 곱하기 22.4. 미안합니다. 22.4. 얘 얼마 나옵니까? 44.8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다음 이산화탄소 몇 몰입니까? 1몰. 22.4리터.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시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얘가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 및 분자수를 알 수 있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는 뭡니까? 반응물은 뭐예요? 메테인, 산소. 얘네가 반응물이겠죠. 그렇죠? 생성물의 종류는 뭡니까? 이산화탄소하고 뭐다? 물이다 하는 얘기 되겠죠. 그렇죠? 다음에 분자수. 즉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몰수를 알면 바로 뭐야? 분자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몰, 2몰, 1몰, 2몰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의 분자수를 갖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겠다는 얘기고요.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그렇죠? 개수비는 분자수비 이코르 몰수비 이코르 무슨 비? 부피비. 그렇죠? 조건이 있습니다. 온도와 압력이 같은 기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수소 기체에 산소 기체가 있다 했을 때 얘네들의 몰수비는 1대1이죠. 그렇죠? 분자수비도 1대1입니다. 부피비도 1대1입니다. 단 조건이 뭡니까? 같은 온도, 그렇죠? 같은 압력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소하고 산소의 온도와 압력이 같은 경우 우리가 이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질량비는 같지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자, 질량비는 왜 같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 16g이고 64g이죠. 그렇죠? 얘가 1대2 나옵니까? 그러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질량비는 아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몰과 질량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요, 다르게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몰과 질량 관계가 아니라 질량과 질량 관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요. 질량을 주어주고 질량을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느 한쪽의 질량을 알면은 다른 한쪽의 질량을 뭘 할 수 있다고?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량을 주어주고 질량을 묻는 문제. 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메테인의 연소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32g의 메테인. 자, 얘가 32g의 메테인을 산소가 충분한 상태에서 태웠을 때, 다른 말로 하면 메테인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이런 말입니다.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몇 g이냐 이거죠. 그렇죠?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몇 g이냐. 요것의 질량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이 화학 반응식이 가지고 있는 비밀의 열쇠를 우리가 파헤쳐야 됩니다. 즉,
32g을 연소시키면은 이산화탄소가 몇 그램 나오느냐 하는 건데 바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준. 얼마일 때 얼마가 나왔다는 기준이 되겠죠. 기준. 그 기준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바로 이 화학 반응식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얘 1몰에 해당되는 질량이 완전 연소되면은 이산화탄소 1몰에 해당되는 질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1단계에서 얘가 몇 몰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몰수 구하기. 메테인의 몰수 구하기. 자, 몰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어떠한 질량을 무엇으로? 분자량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질량을 1몰에 질량을 우리가 나누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메테인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32. 메테인의 1몰의 값은 얼마입니까? 16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몇 몰이다? 얘는 2몰입니다. 2몰. 아, 32g이 몇 몰이었다? 2몰이었다. 이건 2몰. 자, 그 다음에 2단계 바로 몰수비로 이산화탄소의 몰수 구하기입니다. 몰수비로 이산화탄소의 몰수 구하기. 자, 기준이 뭐라고요? 1몰일 때 1몰이 나왔습니다. 자, 1몰일 때 메테인 1몰일 때 이산화탄소 몇 몰 나왔습니까? 1몰이 나왔죠. 그렇죠? 32g 몇 몰입니까? 2몰, 2몰. X. 얘가 바로 뭐겠습니까? 얘의 몰수겠죠. 그렇죠? X는 몇 몰입니까? 2몰이다. 2몰. 그러니까 2몰에 해당되는 바로 뭐가 나오겠습니까? 질량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2몰. 따라서 2몰에 해당되는 질량 2 곱하기 CO2 1몰의 값은 얼마입니까? 1몰의 질량은요 44입니다. 따라서 2 곱하기 44 얼마 나오게 되겠습니까? 88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메테인 32g을 연소시키면은 생성되는 CO2는 몇 g이라고? 88g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량과 질량의 문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요, 몰과 부피 관계란 내용입니다. 다르게 해석을 하면요, 부피 관계입니다. 아까는 뭐와 뭐의 관계였나요? 질량과 질량의 관계였죠. 그렇죠? 이번에는 부피와 부피의 관계입니다. 즉, 부피를 주어주고 무엇을 묻는 문제입니까? 부피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분해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물을 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아, 얘 2몰하고 얘 1몰이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얘기죠. 그렇죠? 얘 2몰과 1몰의 비로 만들어지는구나. 그렇죠? 자, 문제는 뭡니까? 0도씨 1, 2기압에서 산소 2.24리터가 생성될 경우 함께 생성되는 수소의 부피는 몇 리터인지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알아보자 이겁니다. 자, 얘가 지금 얼마가 나왔다고요? 2.24가 나왔을 때 얘는 얼마가 생성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수소 대 산소 2대 1의 몰수비, 반대로 산소 대 수소는 1대 2의 몰수비를 반응하니까 얘네들의
무엇을 우리가 구해봐야 될까요? 몰수를 구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는 얼마입니까? 22.4리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22.4리터로 나누게 하면은 바로 산소의 몰수를 구할 수 있겠죠. 몇 몰 나오겠습니까? 0.1몰이 나오게 됩니다. 0.1몰. 자, 그러면은 얘는 몇 몰이냐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산소가 1몰일 때 얘가 2몰 나왔습니다. 자, 1몰일 때 수소는 2몰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어진 산소는 얼마입니까? 지금 0.1몰이 되겠죠. 그렇죠? X몰 하시면은 X는 얼마가 되나요? 자, 산소가 1몰일 때 수소가 2몰. 얘는 0.1몰. 얘는 얼마인가요? X몰. 따라서 X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0.2몰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0.2몰. 따라서 부피는 0.2몰 곱하기 22.4리터 하면은 어떠한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이 값은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량과 부피와의 관계입니다. 이번에는 질량을 주어지고 지금 부피를 묻는 문제예요. 질량을 주어지고 부피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확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페인의 연소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 시간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프로페인 22g을 주어서 22g. 예, 22g을 주어졌어요. 22g을 완전 연소시킬 경우 0도씨 1기압에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몇 리터인지 우리가 알아보자 이겁니다. 질량을 주어지고 부피를 묻는 문제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뭘 알아봐야 되겠습니까? 기준. 기준이 뭐냐? 얘 1몰에 해당되는 질량을 완전 연소시키면은 얘는 얼마? 3몰에 해당되는 부피가 만들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얘의 몰수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g을 프로페인의 몰수, 프로페인 요것의 1몰의 질량을 구해 보시면요. 4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4g으로 나눠 보면요. 얼마 나오겠습니까? 몰수는 2분의 1몰. 0.5몰이 나와요. 0.5몰. 즉 이것이 0.5몰입니다. 0.5몰에 해당되는 프로페인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이산화탄소는 얼마가 나오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얘 1몰일 때 3몰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몰일 때 3몰이 나왔다는 게 우리가 화학 반응식 있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0.5몰일 때는 얼마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게 되냐 하는 얘기죠. 그렇죠? 따라서 X는 얼마입니까? 1.5몰이 되겠죠. 그렇죠? 1.5몰. 즉 1.5몰에 해당되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묻는 문제가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구하라죠. 그렇죠? 그래서 1.5몰 곱하기 그렇죠? 우리가 0도씨 1기압 1몰 부피 얼마입니까? 22.4리터 계산을 하시면은 어떠한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이 값은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같이 우리가 오늘은 화학 반응식을 가지고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를 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개수비는 분자수비고 분자수비는 몰수비고 몰수비는 뭐다? 부피비다. 단 온도 압력이 뭐할 때
같은 기체일 경우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질량과 질량의 관계, 그 다음에 뭡니까? 부피와의 부피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질량과 부피와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화학 반응식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 확인 문제 여러분들 오늘 수업을 마치면은 풀어서 우리가 그 비밀 댓글에다가 꼭 올려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